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의 유재석, 네, 유재성입니다. 자, 정말 11월 19일 날 규제책이 이제 나와서 조정 대상 지역이 7곳이 지정이 될 때만 해도 이게 올해 이제 마지막 대책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렇죠. 자, 정말 그 12월 또 17일 날 또 대책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조정 대상 지역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거의 36곳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 36곳이 이제 추가로 무더기 규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전국이 111곳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으로 이제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사실상 따져보자라면 제주하고 강원 빼고 전부 다 이제는 규제 지역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규제 지역. 자, 그런데 이런 무더기 규제가 나오자마자 지금 그 부동산 시장에서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이제 규제가 됐으니까 집값이 안정되겠네, 이런 좀 반응보다는, 아니 이렇게 전국을 다 무더기로 규제하자라면 결국은 같은 규제 조건이라면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 같은 수도권이 다시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소위 말하는 역풍선 효과 징후가 이미 시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동산 시장 어디로 갈지 한번 자세하게 진단을 한번 해보겠고요. 자,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들 또 세미나 안내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전국이 이제 대부분 다가 그냥 규제 지역이다, 조정 대상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그렇죠, 벌써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역풍선 효과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 자, 그렇다면 규제라는 것과 또 그 역풍선 효과 어떤 그 반응을 보일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지금 2020년 한 해, 자, 정부의 정말 강력한 규제책들이 정말 쏟아졌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자, 일단 2019년부터 얘기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2019년 연말에 딱 요맘때죠. 그래서 또 12.16 대책이라는 또 강력한 규제책으로 시작을 했죠. 자, 이렇게 따져보면 2021년도 이번에 12.17 대책 때문에 규제로 시작하는 한 해가 이제 돼버리긴 했는데요. 자, 일단 오마주처럼 좀 굉장히 비슷하긴 하죠. 데자비 같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자, 어쨌든 그 이후에도 220 대책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6.17 대책, 7.10 대책, 또 7.31 주택임 대책 입법 같은 것도 또 어떤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대책이었고요. 여기에다가 8.4 대책이라든지 또 11.19 대책, 자, 이번에 12, 17 대책까지, 자, 어쨌든 정부의 규제가 엄청나게 쏟아졌던 한 해였는데, 결국은 집값을 이렇게 안정됐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요동을 치는 그런 한 해였다. 자, 올해는 전국적으로 좀 많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자, 전국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무려 3억 9천인데, 이게 지금 작년 요맘때쯤이 약 한 3억 6천 정도 했는데 3억 지금 9천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전국적으로 봐서도 6.64%. 자, 물론 1년에 6% 정도니까 물가 상승률보다는 몇 배가 되죠. 최근에 물가 상승률은 거의 0%대 수준이니까, 그렇죠. 그래도 한 5배, 6배 이상이 지금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올라간 것 같지는 않네. 자,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따져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2018년 기준에서 2019년은 오히려 마이너스 0.39% 정도, 그러니까 한 0.4% 정도가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자면 서울 쪽이나 경기 쪽, 인천, 수도권 쪽은 2019년에 많이 올랐었지만 전국 평균을 보자면 오히려 떨어졌었는데, 올해는 전국이 엄청나게 뜨겁게 달아올랐던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특히나 세종시 정말 2020년 한 해 가장 뜨거웠던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올해 아파트 매매 가격 평균 변동률이요. 자, 무려
야, 한 해에 이게 43.64%라는 게 정말 가능할까 정도인데 실제 뭐 이렇게 나왔죠. 지금 43% 정도가 지금 전국 뭐 당연 뭐 1위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많이 올라간 곳이 이제 대전이 되겠는데요. 자, 대전 같은 경우만 해도 16%예요. 자, 16%도 사실 엄청나죠. 1년에 16%. 평균이 지금 한 6% 정도 되는데 한 16%. 더더구나 세종 같은 경우에는 2위하고 격차가 거의 3배가량 나죠. 그래서 뭐 세종 같은 경우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뭐 그런 또 한 해였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연말 쪽으로 지금 오면 올수록 이게 상승률이 더 높아지는 게 지금 2021년으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뭐 그런 추측이나 뭐 이제 전망을 하게 되는 게 또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지금 연말 쪽에 오면서 오히려 아파트값,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무려 주간 상승률이요. 0.25%. 자, 0.25% 올라갔을 때만 해도 이게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전국 아파트가 0.25 올라간다라는 거는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이 기록을 하고 나서 야, 이 사상 최고다 이랬는데 이것을 3주 만에 또 갈아치웁니다. 0.27%. 자, 0.27%.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썼는데 또 그 다음 주에 다시 0.29% 역대 최고치를 계속 지금 갈아치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렇죠.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이제 없었던 상황이 좀 펼쳐졌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연말 쪽에 너무 뜨겁게 달구다 보니까 자, 파주라든지 뭐 해서 거의 36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무더기로 이제 추가 규제를 할 수밖에 이제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11.19 대책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죠. 뭐 그래봐 이제 불과 한 달 전인데요. 자, 일단 김포 쪽을 묶었습니다. 그렇죠. 자, 김포를 묶었더니 당연히 어디가 올랐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강 건너편이죠. 파주 쪽이 또 올라가게 되는 이런 또 효과가 있었고, 자, 부산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자, 부산에 이제 뭐 그 해제를 했다가 이제 부산 다시 묶인 경우인데 해운대라든지 뭐 수영구라든지 이런 쪽을 묶었더니 오히려 지금 이제 이때 한 5곳이 묶였는데 오히려 그 같은 부산 안에서도 규제를 받지 않는 비규제 쪽이 또 올라가게 된 거죠. 자, 여기에다 대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대구도 수성구 쪽을 뭐 또 묶으니까 그 비규제 지역들 수성구를 제외한 다른 구들이 지금 올라가게 되는. 자, 그러니까 11.19 대책 때 같은 경우에도 지정을 하고 나서 결국은 그 지정한 곳 바로 옆에 있는 곳들이 풍선 효과가 뚜렷하게 이제 나타나서 뭐 어쩔 수 없는 이런 또 선택이 나왔다라고 또 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일단 부산 기존의 11.19 대책에서 5곳을 지정했는데 나머지가 거의 다 몽땅 묶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곳이 거의 다 묶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5곳하고 하면 14곳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대구 같은 경우에도 수성구만 묶였었는데 그 나머지 이제 지역들이 다 묶였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구도 이제 8곳이 되게 된 거죠. 자, 광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새롭게 5곳이 또 다 묶였습니다. 자, 울산도 사실 뭐 그 울산은 올 초반 뭐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부동산이 어려웠습니다. 뭐 굉장히 이제 그 좀 많이 하락했던 그런 지역이 있는데 갑자기 지금 울산 쪽이 뜨거워지면서 울산도 이번에 2곳이 지금 또 그렇죠. 또 묶이게 된 거죠. 어쨌든 광역시 쪽에서 23곳이 지금 그렇죠. 이번에 그 조정 대상 지역으로 또 묶였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뭐 광역시뿐만 아니라 자, 파주 그렇죠. 네. 자, 김포 때문에 이제 올라갔던 곳 그렇죠. 파주가 이번에 또 이제 묶이게 되었고요. 자, 지금 천안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계속 얘기가 나왔던 곳들이죠. 지금 경기 남부권을 묶으면서 천안 쪽이 좀 풍선 효과가 있었고 대전 쪽을 좀 묶으면서 또 계속 이제 그 좀 풍선 효과를 양쪽에서 받았던 지역들이죠. 자, 논산이나 뭐 공주 같은 경우에 당연히 지금 뭐 세종 쪽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서 키 맞추기를 하면서 지금 논산이나 지금 공주가 지금 전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의창구 같은 곳은 오히려 더 강력한 투기 과열지구로 지금 묶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도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금 묶이게 된 거고요. 자, 포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경산 같은 경우도 지금 대구 뭐 가까이 있는 이런 지역들이죠. 대구가 지금 또 뜨거워지면서 같이 또 풍선 효과를 누렸던 곳들이고, 자, 여기에다가 이번에 여수, 광양, 순천, 야, 그 전라남도 쪽에 거의 그렇죠. 이쪽 지역들까지 이제 다 묶이게 돼서, 자, 결국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맞죠. 이제는 제주하고 지금 뭐 강원만 빼고 대부분 이제 다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고 할 정도로 곳곳이 이제 다 규제 지역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런데 이미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 전국이 다 묶였으니까 이제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거다. 이런 어떤 그 전망이나 이런 기대치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전국을 묶으면 전국이 다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오히려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조정 대상 지역 이제 101곳이 되겠는데요. 자, 처음 우리가 이렇게 좀 복기를 해본다고 할까요? 자, 처음에는 서울 핀셋 규제, 그것도 강남 쪽, 뭐 강남 4구 이쪽을 이제 핀셋 규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요. 자, 핀셋 규제를 했던 게 그 이외 구까지 나머지 이제 한 21개구 정도가 또 풍선 효과 때문에 올라간 거죠. 자, 그러니까 서울 전체를 다 조정 대상 지역 뭐 투기 과열지구로 묶었죠. 자, 이러니까 서울 쪽의 투자자들이 수도권 쪽, 그러니까 경기나 인천 쪽으로, 특히나 경기 남부권 쪽이 더 많이 그렇죠. 자, 이쪽으로 또 투자 수요들이 몰려나가기 시작하고, 특히나 또 경기 남부권 쪽을 중점적으로 묶다 보니까 경기 북부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서쪽이라든지, 그렇죠, 뭐 동쪽 쪽 끝 이런 곳까지,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풍선 효과가 커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서울하고 경기, 인천을 거의 다 묶었죠. 자, 이러니까 다시 지방 쪽에 광역시들이 또 풍선 효과 때문에 또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지방 광역시까지 이제 묶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이번에 뭐 중소도시들이라 할 수 있는 거의 13개까지 또 다시 묶이게 되는, 자, 이래서 계속 풍선 효과를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오히려 이런 좀 효과들이 있었다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풍선 효과도 있겠지만 시장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천안 이미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올라갔거든요. 자, 이러다 보면 천안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시장의 전망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12, 17 대책이 나오기 한 3, 4주 전에 이미 천안 쪽으로 갔던 투자자들이 아산 쪽으로 옮겼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부산 쪽 이제 다 묶일 거라는 어떤 전망들이 나오면서 양산 쪽으로 좀 많이 또 가게 되는, 자, 그러니까 규제보다 오히려 시장이 더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들 때문에 좀 이런 전국을 묶더라도 지금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또 하나가 또 이런 부분이죠. 자, 처음에 고양 일산 쪽을 좀 이제 묶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고양 일산 쪽에서 조금 그 가까운 김포 쪽이 또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고양을 묶고 김포를 묶고 나니까 파주 쪽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파주를 다시 묶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고양 묶고 김포 묶고 파주를 묶었더니 이런 연쇄 규제에 따라서 다시 고양 쪽 집값이 올라가는 일종의 부메랑 이펙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순서의 문제는 있겠지만 결국은 정말 전국을 묶으면 전국이 올라가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게 또 우려가 되겠습니다. 자, 집값 고공행진에도 매수 심리가 이것 때문에 더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지방 무더기 규제하면 당연히 욕풍선 효과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투자 수요가 다시 경기나 인천이나 서울, 수도권 쪽으로 또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서울에 25개구 집값이 최근에 또 다시 다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4주 연속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자, 금매가 사라지고 다시 호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자, 서울 쪽의 매수 우위 지수라는 게
한 8월까지만 하더라도 뭐 617, 710, 84 대책 때문에 이때 거의 80까지 떨어졌거든요. 자, 그런데 11월 들어서서 100을 회복하더니 최근에 100.4에서 103.8, 109.9까지 매수 우위 지수가 확대. 자, 매수 우위 지수라는 거는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걸 수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서울 집값의 이제 진앙지라고 할 수 있는 강남 4구까지, 그렇죠. 지금 서초라든지 강남구라든지 송파구라든지 강동구 같은 강남 4구가 또 5주 연속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송파구가 0.04% 올랐던 게 0.08%로 2배가 더 커졌죠. 자,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0.03이었던 게 0.06으로 지금 더 커졌죠. 서초도 지금 0.03에서 0.06으로 지금 커졌고요.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0.05까지 계속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남 쪽만 그러냐? 강북도 많이 올랐죠. 자, 강북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지금 8억 360만 원. 이게 지금 작년에요. 평균 가격이 얼마였냐면 한 6억 한 7천 정도 6억 한 3천 정도 됐군요. 자, 그러면 지금 거의 1년 만에 지금 강북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약 한 1억 7천이 올라간 거예요. 사상 처음으로 8억을 넘어갔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하고 강남 아파트값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4억 2,100만 원인데요. 자, 이게 2018년에는 약 한 3억 6천 정도 됐던 게 2019년에 3억 5천으로 조금 더 줄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이 다시 지금 4억 2천까지 지금 또 상당히 좀 오히려 더 늘어난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 제가 뭐 이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해 드릴 수는 없겠고요. 자, 세미나 오시면 특히나 지금 2021년 이제 유망 투자 지역 저희가 전망해 봐야 되겠죠. 이것도 자세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되겠고요. 자, 특히나 2021년 서울 부동산 중에서 우리가 유망 투자처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지금 투자를 해야 될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충분히 진행을 하고, 자, 끝나고 나서는 또 1:1 또 상담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꼭 예약 전화 하고 오셔야 되겠는데요. 02-2638-3956, 02-2638-3956을 신청하시고, 다 뭐 세미나도 무료고 상담도 무료니까 꼭 예약 전화 하고 오시면 뭐 투자에 내년 2021년 계획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뭐 요즘 정말 강남 4구, 그렇죠, 뜨겁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이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를 이제 강남 4구라고 하는데, 특히나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 4구 중에서도 이제 새롭게 강남 쪽에 편입되면서 지금 가장 많은 또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요. 자, 아무리 요즘 강동구가 뜬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역세권을 빼놓을 수 없는데, 자, 강남구에 강남역이 있다면 강동구에는 강동역이 가장 중심이 되겠죠. 이 강동역에서 도보 4분 거리 초역세권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더구나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1.5룸 오피스텔이요, 대로변 강남, 그러니까 강동구 강동역에서 나오면은 정말 여기가 강남인가 어딘가 할 정도로 최근에 뭐 그 강동역 주변은 굉장히 번화합니다. 이 번화한 지역에 대로변 핵심 상업 지역에 있다라는 거죠. 자, 더더구나 우리가 스타벅스 효과라는 걸 부동산에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자, 스타벅스가 그 건물에 입점을 하게 되면 건물이 이제 가치가 올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이런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핵심 지역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프랜차이즈가 되겠는데, 지금 이 1.5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1층에는 스타벅스가 입점을 해 있습니다. 이미 완공이 된 건물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축인데 바로 이제 입점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대로변 상업지역, 역세권을 정말 그대로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더더구나 이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그렇죠, 강남 4구 투자 가치를 우리가 보고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강동구가 뜨고 있는 이유가요,
강남 3구에는 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동 산업단지, 강동 첨단 업무단지, 고덕 비즈밸리, 특히나 이제 첨단 업무단지 안에는 이미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11개의 아주 큰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고덕 비즈밸리 같은 경우에는 무려 이제 150개 기업이 들어오게 되죠. 이미 7차 산업 용지까지 분양이 끝났습니다. 이케아라는 또 큰 또 대기업이 바로 또 들어오는 바로 그런 지역들이죠. 무려 11만 명의 20조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이 정말 강동의 3대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첨단 업무 일자리들이 생겨나는 곳이라는 거죠. 자, 지도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자, 여기가 강동역이에요. 뭐 바로 아래 지금 올림픽공원 있고 잠실역, 그렇죠. 잠실국제교류 복합지구까지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강남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뭐 둔촌주공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의 12,000세대가 지금 넘어가는 세대가 또 뭐 어마어마하게 또 들어서겠죠. 자, 여기에다가 중앙보훈병원역 이제 9호선 시대가 강동 쪽으로 열려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 지금 천호 뉴타운 지금 짱짱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동은 지금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강동 첨단 업무단지, 또 강동 일반 산업단지, 고덕 비즈밸리까지 일자리까지 또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고덕 쪽은 지금 33평 아파트가 거의 20억대까지 가는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또 강동이 좋은 이유 맞습니다. 공원이 많죠. 길동 자연생태공원이라든지 광나루 한강공원이라든지 올림픽공원이라든지 공원까지 또 잘 갖추고 있어서 뭐 공원이면 공원, 상업이면 상업, 일자리면 일자리, 또 강남과의 생활권이면 생활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데 이 강동역에서 도보 4분 거리 초역세권 대로변 상업지역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강남 4구 개발 호재, 일자리, 역세권 네 박자 다 갖춘 입지가 되겠고요. 더더구나 지금 강동구는 5호선, 8호선, 9호선을 통해서 강남과 그대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잠실하고 가깝죠. 그래서 잠실과 강동의 투자 잠재력,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또 다 완성되면 또 어마어마하겠죠. 자, 그러면서도 지금 강남 4구에서 귀한 방 하나 분리형 거실, 주방, 욕실까지 갖추고 있는 1인 가구들이 정말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1.5룸의 풀 옵션 그런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가격이죠. 지금 뭐 너무 비싸잖아요. 강남 4구. 자, 그래서 3억 500에서 3억 1,500만 원 인데요. 자, 지금 특히나 전세가 지금 2억 7천에서 2억 8천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강동구에 강동역에서 도보 4분 거리, 그것도 대로변, 그것도 뭐 스타벅스가 입점하는 바로 그 오피스텔에 그렇죠. 3천에서 3,500 거의 3천만 원 정도라는 소액을 가지고 이제 막 신축한 그렇죠.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세인 경우에도 85에서 95만 원까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말 이 짧은 시간에 그렇죠. 뭐 우리가 모든 서울의 또 투자처들 다 분석해 드릴 수는 없겠고요. 더더구나 우리가 서울 안에서도 이런 뭐 강남 4구라든지 아니면 뭐 종로 업무지구라든지 여의도 업무지구 이런 쪽에서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2021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21년 유망 부동산 투자 지역하고 전망 분석해드리는 거 수요일 날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또 하나는 2021년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라고 해서 자, 서울 안에서도 특히나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쪽을 어떻게 우리가 투자할지에 대한 전략들도 세워주는 시간을 또 토요일에 갖습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직접 뭐 아주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끝나고 나서는 1대1로 또 개인 상담을 또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미나도 무료고 상담도 무료지만 꼭 예약 전화를 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투자에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1년 이제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많으신 분들 또 세미나 또 참석을 한번 하셔서 이럴 때 또 전문가들하고 상담해 보시는 거 이런 것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의 유재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